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서방님 부부의 결혼 소식은 다소 갑작스러웠습니다. 혼전 임신이라는 예상치 못한 소식에 결혼식은 서둘러 치러졌는데요. 문제는 두 사람의 형편이었습니다. 서방님은 아직 취업에 문턱도 넘지 못한 취준생 신분이었고, 동서 역시 그동안 생계를 이어오던 카페 아르바이트마저 손에서 놓아야 했어요. 수입이라고는 단 한 푼도 들어올 곳이 없는 그야말로 막막한 출발이었어요. 안정된 직장 하나 없이 갓 태어날 아이를 맞이해야 하는 상황이라니, 그 무게가 고스란히 시부모님의 어깨 위로 옮겨간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동안 깊은 고심에 잠겨 계시던 시부모님이 마침내 큰 결심을 내렸어요. 어느 날 온 가족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고 시어머님이 조용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작은애 네가 카페에서 오래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했잖니. 느닷없는 질문에 동서가 눈을 깜빡이며 대답했어요. 네, 대학 때도 내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했으니까 나름 꽤 오래 한 편이에요. 근데 그건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성훈이가 하는 말이 작은애 네가 카페를 하고 싶다고 했다면서. 네, 바리스타 자격증도 있어서 하기만 하면 잘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돈이 없으니까 문제예요. 시어머님이 잠시 숨을 고르더니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어조로 이어갔습니다. 뱃속에 아기도 있고 하니까 돈은 벌어야 하지 않겠니?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비상금으로 도와줄 테니 한번 해봐. 내가 아는 사람이 운영하던 카페가 있는데 이번에 캐나다로 이민 가면서 가게를 내놨더라고. 인테리어 할 필요도 없이 바로 받아서 운영하면 될 것 같아. 정말요? 동서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매달 생활비는 벌어야 자식을 먹여 살릴 거 아니야. 우선은 우리가 빌려줄 테니 카페 운영하면서 매달 갚아 나갈 생각해라. 네, 알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해서 갚아 나갈게요. 그 순간 동서와 서방님이 서로의 손을 꼭 맞잡더니 펄쩍펄쩍 뛰며 기뻐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그때 시어머님이 우리 쪽으로 시선을 돌리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둘째네한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돈을 빌려주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렴. 네, 어머님. 솔직히 그 순간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게 당시 상황에서 내릴 수 있는 최선의 판단이라 여겼고, 무엇보다 뱃속의 아기를 위해서라도 두 사람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랐으니까요. 얼마 뒤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오픈 당일 시부모님의 표정에는 안도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희망의 불빛은 오래도록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가게를 꾸려나갈 만큼의 끈기도 인내도 갖춰져 있지 않았거든요. 카페 문을 열지 않는 날이 하루 이틀 반복되더니 어느새 그것이 일상처럼 굳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죽을 정성껏 끓여 시댁으로 향했는데요. 도착해보니 시어머님은 침대에 힘없이 누운 채 천장만 물끄러미 올려다보고 계셨고, 시아버님은 거실 소파에 앉아 깊은 한숨만 쉬고 계셨습니다.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어머님, 어디가 많이 아프신 거예요? 걱정을 담아 여쭸더니 시어머님이 벌떡 몸을 일으키더니 목소리를 높였어요. 내가 그놈의 인간들 때문에 속이 터져서 살 수가 없다. 그게 어떤 돈인데 그걸 홀라당 날려먹을 수가 있어. 갑작스런 호통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네? 날려먹다니요? 무슨 돈을 날려먹어요? 그네야, 목이 타서 견딜 수가 없구나. 물 한 잔만 가져다 다오. 서둘러 주방으로 달려가 물을 가져오자 시어머님이 단숨에 컵을 비우고는 겨우 숨을 고르며 다시 입을 열었어요. 둘째네 카페가 망했다지 뭐니. 네? 카페가 망하다니요. 몸이 아프다 뭐 한다면서 허구한 날 카페 문을 안 여니
가게가 잘 될 리가 있겠어. 결국에는 망했다고 하지 뭐니. 깊은 주름 사이로 시부모님의 근심이 깊게 서려 있었지만 이미 엎어진 물이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최대한 마음을 달래들인 뒤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요. 현관문을 열자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으며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그러게 내가 처음부터 도와주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손주 걱정이 된다고 엄마 아버지가 말을 안 듣더라고. 아무래도 동서가 임신을 했으니까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럼 성은이라도 열심히 했어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 아무튼 둘 다 한심하게 짝이 없다니까. 근데 그것보다 이상한 게 있는데 말이야. 이상한 거라니? 남편이 잠시 뜸을 들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재수 씨는 왜 배가 안 불러오지? 남편이 다시 한번 고개를 갸웃했지만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기막힌 소식이 전해졌어요. 퇴근 후 현관을 들어서는데 먼저 도착해 있던 남편이 기다렸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말을 꺼냈습니다. 자기야, 내가 뭔가 이상하다고 했잖아. 뜬금없이 그게 무슨 소리야. 저번에 내가 임신한 사람 배가 너무 안 부른 것 같다고 했잖아. 아, 동서 말하는 거야? 그래, 재수씨 말이야. 엄마가 그러는데 유산됐다나 봐. 뭐? 유산? 동서는 괜찮대? 걱정이 밀려와 다급하게 물었는데요. 그래서 내가 성훈이한테 전화해봤더니 성훈이 말로는 카페가 망해서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 진짜? 유산하면 충격이 엄청 크다고 하던데 너무 안 됐다. 그럼 병원에 입원해 있을 텐데 병원이 어디래? 병문안이라도 가야지. 그렇잖아도 병문안 간다고 병원 알려달라고 했더니 지금 재수씨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힘들어한다고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 하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럼 서방님한테 돈이라도 입금해드리고 조리 잘하라고 말해. 내가 직접 전화하고 싶은데 그럼 동서가 불편해할 수도 있겠다.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시어머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어머님, 동서가 많이 힘들 것 같네요. 그러게 말이다. 유산이 웬 말이라니. 수화기 너머로 전해지는 시어머님의 음성이 갈라져 있었어요. 어머님도 많이 놀라셨죠. 사실 카페 말아먹었다는 말 듣고 내가 불같이 화를 냈거든. 작은애가 그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 것 같다고 하길래 내내 마음이 안 좋구나. 이게 다 나 때문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머리가 너무 아프네. 어머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 문제 때문만은 아닐 거예요. 시어머님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기운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한참 위로를 해드린 뒤 전화를 끊었는데요. 시어머님은 유산이 당신 탓이 아닐까 그 자책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신 듯해 보였습니다. 그러니 그 이후로는 동서와 서방님에게 빌려준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오히려 두 사람의 눈치만 살피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카페가 문을 닫은 직후만 해도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눈치를 보던 두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 무렵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의 태도는 거리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으니까요. 명절이나 행사가 있어 시댁을 찾아도 동서는 종일 자리에 누워 꼼짝도 하지 않았고 병원에서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했다며 시부모님의 주머니를 털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참으로 철딱선이 없어 보였지만 유산을 한 그 심정이 오죽할까 싶어 크게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반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제 뱃속에도 새 생명이 찾아왔어요. 기쁜 소식이었지만 마냥 환하게 웃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동서와 서방님의 얼굴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으니까요. 고민 끝에 시어머님께 조심스레 여쭤봤어요. 어머님, 동서랑 서방님한테도 알려야 할까요? 아니면 굳이 말하지 않는 게 좋을까요? 그래도 시간이 꽤 지났는데
이제는 괜찮지 않겠어. 내가 잘 말할 테니까 넌 건강관리나 잘할 생각해. 네, 알겠습니다. 시어머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마음 한편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님이 두 사람에게 소식을 전했다고 했지만 이후 마주칠 때마다 동서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입꼬리 하나 움직이지 않은 채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어요. 애써 감추려 해도 감출 수 없는 불만이 눈빛 곳곳에 서려 있었으니까요. 가슴 한편이 무거웠지만 유산이라는 깊은 상처를 겪은 사람 앞에서 임신 소식이 반가울 리 없다는 걸 모르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한 번으로 부족하면 두 번, 두 번으로도 모자라면 또다시 스스로를 다독이며 동서의 마음을 헤아리려 거듭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 이해와 배려가 오히려 독이 되었다고 해야 할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동서는 거침없이 변해갔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살피지 않는 그야말로 아나 부인의 모습으로 변해갔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저는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분만실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갓난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오던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만 같았어요. 정신없이 아이를 품에 안아 올리는데 작은 얼굴을 내려다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고통도 두려움도 전부 녹아내리듯 사라지는 벅찬 순간이었어요. 친정 부모님은 첫 손주 소식에 단숨에 달려왔습니다. 우리 딸 고생 많았지? 친정엄마의 눈시울이 금세 붉어졌고 그 뒤를 따라들어선 아빠의 손에는 쇼핑백이 가득 들려 있었어요. 뭘 이렇게 많이 사왔어? 첫 손주인데 제일 좋은 것들로 다 해줘야지. 최고급 미역부터 아기옷, 영양제까지 하나를 안고 오신 모습에 가슴 한켠이 뭉클해졌습니다. 시부모님 또한 한박 웃음을 지으시며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두둑한 봉투를 건네고 가셨는데요. 양가 부모님이 한껏 기뻐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니 마음속까지 온기가 번져왔습니다. 하지만 그 따스함도 잠시 동서와 서방님의 방문은 또 다른 감정을 남기고 말았어요. 두 사람은 빈손으로 찾아왔지만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었기에 개의치 않고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병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동서의 시선이 한쪽으로 쏠리는 게 아니겠어요. 침대 옆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인 친정 부모님의 선물 꾸러미를 본 동서의 눈빛이 묘하게 반짝이더니 물었습니다. 어머, 이게 다 뭐예요? 친정 부모님이 첫 손주라고 이것저것 사주시고 가셨어. 별일 아니라는 듯 웃으며 대답했는데 동서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지는 게 감지되었는데요. 동서가 불쑥 한마디를 꺼냈어요. 형님, 저도 임신했어요. 진짜? 너무 잘됐다. 축하해. 감사해요. 그날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며 큰 탈 없이 마무리되었는데요. 며칠 뒤 동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 그때 보니까 육아용품을 엄청 많이 선물 받으셨더라고요. 아무래도 부모님이랑 친구들도 선물을 주다 보니 그렇게 됐어. 잘됐다. 잘됐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어차피 애들은 금방금방 크니까 저한테 나눠주면 딱 좋을 것 같아서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선물 받은 걸 주는 건 좀 그렇지. 왜요? 가족끼리 나눴으면 좋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친정 부모님이랑 친구들이 사준 걸 나눠주는 건 아닌 것 같아. 우리 둘째도 낳아야 해서 그냥 둘 생각이야. 미안해.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지만 분명한 어조로 선을 그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성을 담아 건넨 것들이었기에 나눠줄 마음은 없었으니까요. 다만 동서가 출산할 때 육아용품을 따로 선물해야겠다는 생각만 마음속에 담아두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거절에 동서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돌변했어요. 좀 나눠주면 되지.
참 기분 나쁘게 말하네요. 그리고 가족끼리 니 거 내 거가 어딨어요. 형님이 그러니까 난같이 느껴지네요. 그 안에 담긴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가 서늘하게 피부를 파고들었습니다. 오히려 기분이 더 상해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마치 나눠주는 것이 의무라는 듯한 동서의 자세에 불쾌감이 파도처럼 밀려들었으니까요. 그 이후 한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동서의 투정이 뚝 끊긴 채 고요한 날들만 이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그냥 그렇게 마무리된 줄 알았습니다. 지나간 바람처럼 한바탕 소란이 잦아든 것이라 여겼으니까요. 그 한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조리원을 나온 뒤로는 신생아 돌봄에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두세 시간마다 울어대는 아이, 쏟아지는 잠, 끝없는 수유의 반복, 세상과 단절된 채 오직 아기와 나, 그 좁은 우주 안에서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카톡 알림이 울려 휴대폰 화면을 확인했더니 서방님이었습니다. 형수님, 우리가 힘들게 사는 거 뻔히 알면서 정말 너무하시네요. 집사람도 정말 어렵게 말을 꺼낸 건데 딱 잘라서 거절하셔서 솔직히 많이 충격받았습니다. 남도 아닌 가족끼리 굳이 선을 긋는 모습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는 동안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마치 제가 무슨 대단한 잘못이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피해자의 언어로 촘촘히 엮어놓은 문장들이었어요. 그날 저녁 아이를 재우고 나서 남편에게 휴대폰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여보, 서방님한테 이렇게 톡이 왔어. 부모님이 사주신 육아용품을 달라고 하길래 정중하게 거절했잖아. 그랬더니 이렇게 카톡이 온 거 있지. 남편이 화면을 물끄러미 들여다보더니 깊은 한숨을 토해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 말할 테니까 자기는 신경 쓰지 마. 그 약속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 일은 그렇게 매듭이 지어진 줄로만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사건은 제가 며칠간 친정에 다녀오게 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손주가 보고 싶다며 한번 데리고 오라 하셨기에 오랜만에 친정에서 푹 쉬다 올 생각이었어요. 우리 다녀올 테니까 밥 잘 챙겨 먹고 있어. 알았어. 가서 편히 쉬다가 와. 잠시 후 친정엄마가 도착하셨고 남편과 인사를 나눈 뒤 친정으로 향했는데요. 그 뒤에 기막힌 일이 벌어질 줄 그때는 진짜 몰랐습니다. 친정에서 푹 쉬고 며칠 뒤 집으로 돌아왔어요. 일단 짐부터 풀자 싶어 싸갔던 옷가지를 서랍장에 넣으려고 장롱문을 열었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서랍장 안에 가지런히 개어놓았던 아들 옷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혹시나 싶어 장롱을 전부 뒤져보았더니 아직 이르다 싶어 뜯지도 않고 고이 놓아두었던 옷들까지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어요. 다른 서랍도 하나씩 열어보았더니 없어진 건 옷만이 아니었습니다. 친정엄마가 사주셨던 물건 몇 가지도 보이지 않았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엄마가 사주신 애기 점퍼랑이 안 보이네? 내가 분명히 여기에 넣어뒀거든.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잖아. 봐봐, 전부 없어졌다니까. 남편도 허겁지겁 장롱을 뒤지기 시작했는데요. 곧 아기 방으로 건너가더니 이것저것 확인하다가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짜 정신이 나가도 보통 나간 게 아니네. 그게 무슨 소리야. 사실은 그저께 갑자기 성훈이랑 재수씨가 왔었거든.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의 설명은 이러했어요. 제가 친정에 가고 난 뒤 서방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연락이 끊겼던 터라 관계를 풀어보고 싶은 마음에 남편이 최대한 반갑게 전화를 받았다고 했어요. 형, 밥 먹었어? 나 지금 혼자 라면 먹으려고 물 끓이는 중이야. 재수씨 몸은 괜찮지?
그럼 괜찮지. 근데 형수님은 어디 가셨길래 혼자 라면을 먹어?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애기 보고 싶다고 하셔서 애기 데리고 처갓댁 갔어. 그 순간 수화기 너머로 동서의 목소리가 끼어들었답니다. 아주버님, 밥은 든든하게 드셔야죠. 우리가 챙겨드리러 금방 갈게요. 아닙니다. 그냥 혼자 먹으면 됩니다. 힘들게 일하고 오셨을 텐데 라면 드시면 안 되죠. 금방 갈 테니까 기다리고 계세요. 그렇게 남편을 챙겨주겠다는 명목을 앞세워 두 사람이 집으로 들이닥쳤다고 합니다. 근데 당신도 함께 있었는데 가져가는지 전혀 몰랐다는 거야? 그게 김치찌개랑 이것저것 만들어준다고 재료를 사오라고 해서 잠깐 마트에 다녀왔거든. 근데 다녀와서 보니까 두 사람이 안 보이길래 전화했더니 갑자기 재수씨 몸이 안 좋아서 갔다고 하길래 그냥 그러려니 했지. 그 말에 할 말을 잃고 말았는데요. 결국 남편이 급히 서방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답니다. 남편이 덜컥 화를 내며 당장 쫓아가겠다고 했지만 혹여나 임신 중인 동서 건강에 탈이 생길까 싶어 간신히 말렸는데요. 진짜 피가 거꾸로 솟구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평소 SNS를 잘 하진 않지만 친구가 사진을 올렸다는 말에 어느 날 SNS를 열어봤는데요. 무심코 여러분 SNS 피드에 동서의 게시물이 떠올라 있었어요. 혹시나 싶어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방바닥 위에 예쁘게 펼쳐놓은 육아용품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제 것들이었으니까요. 사진 아래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미래에 태어날 우리 아기를 위한 준비 끝. 이미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댓글을 확인할 틈도 없이 남편에게 보여주자 남편 역시 황당했는지 미간을 깊게 찌푸렸습니다. 곧이어 또다시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댓글을 훑어보다가 갑자기 손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겠어요? 여보, 왜 그래? 혹시 댓글 봤어? 댓글이라니? 재수씨 친구들이 남긴 댓글 봤냐고. 아니, 동서 SNS도 우연히 떠서 봤는걸. 근데 댓글에 뭐가 적혀 있길래 그래. 남편이 마른 침을 삼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멘트가 미래에 태어날 애기라고 한 게 좀 이상하길래 살짝 댓글을 봤거든? 근데 친구들이 남긴 댓글이 뭔가 이상한데? 이상하다니? 뭐가 이상해? 여기 봐봐. 누군가 댓글 쓴 거 보면 그래서 애기는 언제 생기냐고 남겼잖아. 근데 우리한테는 분명히 임신이라고 했고 말이야. 거기다 다른 댓글 보면 재수씨 친구들이 거짓말하는데 속아 넘어가는 시집사람들이 멍청한 거 아니냐는 댓글까지 있잖아. 남편이 가리키는 화면을 따라 댓글을 한 줄 한 줄을 읽어내려가는데 손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그들이 주고받은 말을 쭉 훑어보니 혼전 임신이라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전부 거짓이었던 듯 했어요. SNS에 남아있던 과거 게시물까지 샅샅이 뒤져보자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혼전 임신이라고 꾸며서 결혼한 뒤 취집할 생각이라는 글이 버젓이 올라와 있었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경악스러웠는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부모님 마음이 여려서 카페까지 차려줬다는 글이 올라오자 시댁에서 의심하지 않느냐고 묻는 댓글이 줄줄이 달려 있었어요. 그 아래에는 우리 가족 모두가 바보처럼 속아 넘어갔다는 조롱까지 고스란히 남겨져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동서는 임신 자체를 한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유산했다며 온 가족을 감쪽같이 속여왔던 것이죠. 시어머님이 밤마다 자책하시며 잠 못 이루셨던 그 죄책감도 빌려준 돈 이야기를 입 밖에 꺼내지 못하시던 그 눈치도 전부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느릿하게 고개를 내저으며 입을 뗐습니다. 그러게, 내가 뭔가 이상하다고 했잖아.
그치만 그런 거짓말을 할 줄 누가 알았겠어. 설마 그런 거짓말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던 거지. 근데 이게 사실이라면 동서 진짜 너무했다. 이런 걸 어떻게 SNS에 막 올릴 수가 있지? 아마도 우리 가족이 SNS 안 하니까 맘 놓고 올렸던 거겠지. 그럼 서방님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건가? 글쎄, 그건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 확인해 보다니? 설마 어머님 아버님께 알릴 생각은 아닌 거지? 그럼 이걸 보고도 그냥 있으란 말이야? 당연히 알려야지. 그치만 이 사실을 알면 어머님 아버님께서 큰 충격을 받으실 것 같은데. 이 사실을 상훈이가 알고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하니까 반드시 말해야 해. 남편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그 이후 남편은 동서의 SNS 게시물을 캡처해 시부모님께 보여드렸습니다. 화면을 들여다보던 두 분은 한동안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시아버님이 먼저 뒷목을 감싸주셨고 시어머님은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옆에 앉은 남편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침묵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곧이어 시부모님이 동서와 서방님을 당장 오라며 호출했어요. 그런데 그날 마주한 서방님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혼전 임신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서방님은 전혀 몰랐던 모양이었어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 임신했다는 것도 전부 거짓말이었단 말이야? 격앙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채 목소리를 높이는 서방님 앞에서 동서가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그게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그랬어. 네가 혼전 임신했다고 하는 바람에 수빈이랑도 헤어졌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고? 안 그랬으면 자기가 내내 우유부단하게 행동했을 거잖아. 내가 우유부단한 게 아니라 수빈이랑 싸우고 만취 상태인 나를 데리고 네가 그랬잖아. 그럼 만취 상태인데 그냥 두고 갔어야 했다는 거야? 차라리 그냥 두고 가지 그랬냐? 너 때문에 내 인생 이게 뭐냐고. 두 사람의 목소리가 걷잡을 수 없이 높아지자 시아버님이 단호하게 호통쳤어요. 둘 다 뭘 잘했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어?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그렇게 두 사람은 쫓기듯 현관을 빠져나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나중에 들어보니 서방님에게는 대학 시절부터 만나던 여자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룻밤의 실수로 동서가 임신되었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동서와 결혼을 택하게 된 것이었어요. 또한 남편이 서방님에게 같이 사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고 물었더니 결혼 직후 동서가 유산했다며 한동안 친정에서 몸조리를 했고 그 뒤에는 시댁에 차마 알릴 수 없어 다시 임신을 시도하는 중이었다고 했다네요. 그러던 차에 시부모님이 카페를 차려주겠다는 말을 꺼내자 서방님도 결국 동서의 계획에 발을 들이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똑같은 부류의 사람끼리 만났던 셈이었어요. 결국 우리 가족은 서방님네와 연을 끊었습니다. 시부모님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절대 연락하지 말라 선언하셨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어느 날 서방님이 불쑥 찾아왔는데 결국 둘이 미친 듯이 싸운 끝에 이혼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서방님은 작은 회사에 취직해 월급을 받으며 시부모님께 빌린 돈을 조금씩 갚아 나가고 있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시부모님이 서방님을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가족 모임에 서방님의 자리는 마련되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얼마 전 참으로 기막힌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아빠 생신을 맞아 펜션을 예약하고 바닷가로 여행을 떠났는데요. 그곳 근처에 꽤 유명한 카페가 있어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고 있었어요. 잠시 후 화장실에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흡연장 쪽에서 귀에 익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전 동서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옆에 선 친구와 거리낌 없이 떠들어대고 있었습니다. 아니, 지는 애까지 딸린 주제에 바라는 건 엄청 많더라니까. 사실 내가 한번 갔다 오긴 했지만 애는 없잖아.
내가 돈 때문에 지랑 만난 건데 뭘 그렇게 바라는 게 많은지 짜증나서 헤어졌잖아.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얘기 나오니까 그쪽에서 아는 산부인과가 있다고 하면서 산부인과 기록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야. 근데 너도 알다시피 내가 대학 1학년 때 임신했다가 아무도 모르게 수술했잖아.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그런 게 다 나올 수도 있다고 하길래 더럽고 치사해서 헤어졌어. 연신 담배 연기를 내뿜던 동서가 피식 웃으며 마지막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그때 김성훈 그 인간 형이 내 SNS만 안 봤어도 그 집 돈 뜯어먹으면서 편히 살 수 있었는데 완전 망했다니까?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깨달음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는 바로 사람이란 존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면서 세상에 이런 사연도 있을까 싶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